이번에 말씀드릴 제77강에서는 바로 장량의 처신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 황석공 소서라고 하는 장량이 받아 읽었다라는 소서 중에 이러한 말이 있는 것입니다. 고 막고 대원이라고, 대욕이라고. 괴로움이라는 것은 욕심이 많은 것보다 더 괴로운 일은 없다라고 황석공 소서에 쓰여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의를 따라서 장량은 바로 이만침 누렸으면 다 모든 걸 포기하고 나는 인간의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신선, 적송자를 따라서 신선처럼 여생을 보내고 싶다라고 하는 말에는 물론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벼슬하다 지친 몸을 마치 도연명의 귀거래사에서 말했듯이 조곤비지하니라 새라는 것이 날다 지쳐서 둥지 찾아 날아온 것처럼 장량이 역시도 지친 몸을 쉬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우리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소위 삼거리라고 하는 그 중에 한 사람인 한씨는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소하는 감옥에 갇히는 수모까지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짐을 장량이 모를 턱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바로 장량은 위험한 그야말로 벼슬한 자 바다의 자 조정이라고 하는 위험한 곳을 떠나고자 하는 욕심도 있었겠지만 환실의 입장에서 또는 국가 차원에서 본다면 장량의 이 처신은 문제점을 두 가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왕실의 입장에서 보면 첫째, 장량은 도가를 지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량은 환실의 창업 초기에 마치 준하라의 주공처럼 모든 제도를 일신시키지 못하고 일신의 안위만을 위하여 명철보신이라는 이름으로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거, 이건 문제점이 없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량은 명철보신이라고 하는 찬사를 들었음과 동시에 환실의 도가를 열어주고 또한 왕실의 대신으로서 한나라 왕실의 큰 기틀을 바로잡아 주지 못했다라는 문제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장량은 잘한 점과 잘못된 점을 살펴보면서 그 출처를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다시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량은 벽곡을 하면서 벽곡이라는 것이 바로 화식이라고 해서 익혀먹는 것을 모두 먹지 않는 것을 벽곡이라 하는 것입니다. 물리칠 곡자, 벽자, 곡식곡자. 그리고 신선을 따라서 함께 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장량이 소타병이러니 장량이 평소로부터 몸이 좀 약한 건 사실이에요. 병이 많았더니 종상이과나야 황꼬제를 따라서 이제 관중으로 들어와서 즉 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동의보감 첫째 권에 보면 구선 도인법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이런 도인법을 가지고서 불식복하고 곡식을 먹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화식을 하지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의 음식은 화식이에요. 불로 익혀서 먹는 음식이에요. 화식을 하지 않고 자 벽곡을 하고 불식곡이란 말이 벽곡인데 벽곡을 하고 뭘 했느냐. 가세상한이러니 우리 집안은 대대로 한나라의 재상 집안이었는데 그 반면에 한나라가 멸망함에 미쳐서
불의 망금지자하고 우리 집안의 망금의 살림살이를 조금도 아끼지 않고 위한 보수 강진하여 한나라를 위하여 강한 진시황에게 온수를 갚고자. 그래서 창의 역사 동원해서 진시황 술에 쳤다가 오중 부거라 잘못해서 가짜 술에 쳐본지라. 그래서 천하가 진동했다. 오늘날에는 이 말이 그래서 황꼬조를 만난 후로부터는 이 세치혈을 가지고 위 제자사야 바로 황꼬조의 스승 역할을 하면서 봉만호하니 만호에 봉하여졌으니 차는 포의지극이라. 이것은 포의 서민으로서 부귀의 극치이다. 어양의 조건이 나에게 있어서 이건 만족하니 온기 인간사고 원컨대 인간의 모든 일을 버려두고 인간의 부귀 영화 다 버려두고 욕, 종, 적송자유이라. 적송자라는 이 신선을 따라서 내가 함께 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환나라 왕실을 떠나려는 의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뭘 보고 있느냐. 사마천은 장량이 이렇게 신선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물론 만족할 줄 알고 물러서겠다라는 곤탁이에요. 방편으로 이 의타가 말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한신은 죽음을 당하고 소하는 옥에 갇힌 걸로 본다면 장량은 혼자 명철보신한 건 사실이에요. 이 입장에서 사마천은 논지를 전개하고 있어요. 장량이 이렇게 신선을 따라 논다라는 것은 만족을 할 줄 알고 이건 방편으로 핑계대는 말이다. 실제로 간 건 아니고 사마옥에 말하기를 유생지유사는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은 필연의 이치예요. 비유 야조지 필연이니 야조에 반드시 낮 되면 밤 되고 밤 되면 낮 되고 해서 이건 장자의 말인데 사생은 명야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운명이고 주야지상은 낮이고 밤이 되고 밤이 낮된다라는 떳떳한 이치는 이것은 천운이에요. 떳떳한 진리예요. 이건 필연의 진리다 이 소리예요. 그러므로 유생필유사 그래요. 우리는 모든 것이 생겨나면 반드시 여기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어나가지고 죽지 않은 물건은 하나가 없어요. 이것은 인간만 목숨이 인간의 목숨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도 마찬가지. 모든 물건도 생겨나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물건도 파괴돼. 자, 이것이 생멸법이에요. 생겨나고 사라져가는 법이에요. 이건 필연인데 이건 애로부터 오늘날까지 참으로 일찍이 이걸 초탈해서 홀로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이 있다라는 것은 이걸 극복 못한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 시간을 극복해버리면 죽음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시간에 대한 초탈을 꿈꾸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지금도 우리가 타임머신이라는 문자를 쓰면서 시간을 초월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있지만 지금까지 그걸 초월한 자는 아직은 없어요. 이게 이 자방지 명변달리로 자방처럼 명변하고 분명하게 모든 사리를 보고 이치를 통달한 사람으로서 족이 있지 신선지 위 허이으리라. 넉넉히 그는 신선이란 게 얼마나 허위성이 많은 줄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연인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장량이가 적송자를 따라서 놀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혜로운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사마광은 뭘 지혜로 받느냐? 바로 이것이다. 부공명지제는 이 공명이라고 하는 이 지음은 신하로서 참 처신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예를 들면 요 고제 소칭자는 삼거리로되 이 고제가 일컬은 바는 삼거리에 있었지만 회음은 한신은 주의, 한신은 죽고 삼족이 멸망됐고 소한은 옥에 갇혔으니 바로 이것이 이것 때문이 아니겠느냐. 리성만이 불지. 너무나 성대하고 가득 찬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멈추지 않은 데에서 이런 화를 불러들인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자방은 이 성만에 그칠 줄을 안다가 지혜롭다로 지금 글을 연결한 거예요. 그러므로 자방이는 신선이라고 하는 데에 가탁을 해가지고 유기인간하여 인간의 모든 일을 버려두고서 등 공명의 외물하고 부기 공명을 외물과 똑같이 하찮게 여기고 치 영리에 불과하니 영리 부기의 그런 영리를 버려두고 돌아보지 않으니 한마디로 성대한 자리에 가서 멈출 줄을 알았으니 이걸 명철보신으로 보는 거예요. 명철보신을 자방이 유언이로다. 자방이가 바로 이런 것을 소유했다라고 말하기에 충분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자방이 사마 광의 입장에서는 장자방의 지혜를 명철보신으로 연결지었어요. 사마 원공은 어디까지나 장량의 입장에서 병 많은 몸으로 또는 부귀영화를 그만둘 줄 알았다라는 점에서 지혜로운 명철보신이다라고 평가한 거예요. 그건 어디까지나 장량의 일개인 입장에서 평가한 말인 것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우리가 논지를 보면 장량의 문제점은 없지 않은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 이 글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왕자가 혁명을 하면, 이 말은 진시황의 조정에서 황고조의 새로운 조정으로 바뀌어지면 거기에는 필요 이신 일대지 규모니 반드시 한 시대의 모든 나라의 규모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 흔히 한 말로 새로운 술은 새 푸대에 담듯이 새로운 왕조가 섰으면 새로운 조정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건 당연지사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나라 무왕이 통일하고서 상나라 정치에 잘못된 것을 모두 거꾸로 혁신했어요.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장량은 어떤 짓을 했느냐. 이게 바로 이 논지는 뭔 말이냐. 지금 무왕이 상나라의 모든 잘못된 정치는 다 뒤집어서 새롭게 했다. 이 말 속에는 황고조가 새로운 천자로 왔다면 상나라 정치의 잘못된 것을 뒤집듯이 진시황의 잘못된 정치를 뒤집어서 새롭게 만들어야 할 길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므로 이 논지가 진나라는 무도했다. 불사 고치하여 옛날의 훌륭한 정치를 스승으로 삼지 않음으로 해서 선왕지 예약 법도가 소지망지라 땅에 쓸어버리듯이 망지 모두 사라져버렸다. 자, 진나라의 못된 무도한 짓이 뭐냐 봐라. 분서갱유를 해가지고 모든 책을 불태우고 선비들을 생매장을 시키면서 진나라의 정체는 뭐냐? 순전하니 법률을 썼다라는 것이 바로 법치로 다스렸다 이 소리예요. 이 때문에 조림 고사지 화하야 마침내 조고와 이사의 화를 쌓을 임자 차곡차곡 화를 쌓아가면서 그 이세의 수만이라
겨우 2세에 이르러서 마침내 망했다. 그렇다면 환지 소위 반진정자는 환나라에서 마땅히 진나라의 잘못된 정치를 돌이켜야 할 것은 과연 어디 있을까? 이게 장량이가 지금 뭘 해야 할까? 진나라가 분서갱유를 했다면 이 잘못된 정치를 되돌리려면 뭘 해야 될까? 그것이 이 글자예요. 숭, 유술, 명, 교화 6자예요. 진시황이 모든 책을 불태우고 선비를 생매장했다면 여기에 반대가 뭐냐? 유술을 숭상하고 교화를 밝혀야 된다 이 소리예요. 다시 우리는 책을 높이고 선비들을 존중하면서 선비의 교육을 받들어야 이것이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정치다 이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여천하 갱시, 천하로 더불어 모든 것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갱시가 시차 제일 근무해라. 이것이 환나라에서 제일 급선무예요. 자, 이게 지금 급선무인데 환나라를 봐라. 환고조는 어땠냐? 그리고 장량은 어땠는가?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환고조는 물론 이려니와 장량도 자유롭지 못해요. 자, 먼저 환고조. 환고조는 불수문학이 성명달하야. 환고조는 원래 무식한 건달패예요. 문학을 닥치지 않지만 장점 하나는 성명달이에요. 타고난 성품이 명철하고 아주 달관적인 두뇌를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 장점에 의하여 이삼 대신이 당, 유, 이, 임기, 최고원 마땅히 그 책임을 짊어져야 할 판이다 이라는 게 뭐냐? 그 책임이 진시황의 잘못된 분서경유를 바꿔서 유수를 숭상하고 교화를 밝히는 이런 책임을 담당했어야 한다 이 소리예요. 하물며 장량이는 자기 입으로 고조의 스승이라 말했겠다? 그러면 황제의 스승이란 사람이 이런 책임을 안 지면 누가 지냐 이 소리예요. 이게 입으로 그런 말 하지 말든지 자신의 입으로 나는 한 고조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스승이란 사람이 진나라 똑같이 분서경유와 같은 이런 일을 바꿀 줄을 몰라? 이건 말이 안 된 거예요. 보종이간에 겨우 따라서 이 관중에 들어오자마자 한단 소리가 뭔 소리냐. 제일 급선무는 핑계치고 즉 도인벽곡하니 뭐 일신을 위해서 도인법을 한다? 벽곡을 한다? 신선되겠다고? 자, 하이자 이 무슨 짓 한 사람이냐. 이게 나라의 제1의 급선무인 소위 황제의 스승이 할 짓이 급선무는 팽개치고 한단 짓거리가 도인법이나 벽곡을 하겠다? 이건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자고 난세에 애로부터 난세가 딱 당하면 필요 대현군자 둔적이라 반드시 대현군자들은 발자취를 숨긴 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대현군자들은 모두 은둔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전국시대로부터 272년간의 전국시대와 진나라의 12년간의 통치, 이 통치기간에 천하가 대란을 해가지고 범출이 자현어 당시자 무릇 다시 세상에 나와서 그 당시에 스스로 몸을 나타낸 자 대체로 어떤 유였느냐. 대체로 전국시대로부터 진시황까지 대체로 협수 용술 공리지 도이라 어떤 술수를 가지고 합해 놓으면 술수를 가지고서 자신의 공리를 얻으려는 무리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든 일신의 부귀를 누리는데 목적이 있다. 포도 회덕 둔세 무민자는 고불설자라. 도를 안고 덕을 간직하고서 세상에 은돈하여 바로 이름이 안 알려져도 걱정이 없는 이런 도덕군자로서는 고불설자라. 참으로 이것을 기꺼이 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 병장도로이 바로 이 모든 적의 병사가 장차 노나라를 도륙질하려는 즈음에도 유문 현송지 성하야 오히려 글리는 소리가 들려오니 현송지 성하니 심조 자득직원이 아주 깊은 조예와 자득한 이런 공부의 바로 내공이 불별난어 사생 화복지 경이라.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화복의 이런 경지에서도 별난 조금도 노나라 사람들은 마음이 바꾸지 않았다. 공시갑업에 반드시 이 노나라에 훌륭한 인물이 있었을 것이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러면 장량이는 불어차시에 바로 이런 때에 방구유일이 존예지하고 바로 이 숨겨져 있는 유일의 음둔자를 참방하여 찾아가지고 그들을 높이 예로 받들고 천명 대도의 교화자야 대도를 천명하여 그들로 가르쳐가지고 이게 일대 태평지 기하고 바로서 일대의 태평의 터전을 열어주고 제4세의 이제 사망지 성이 연을 이 세상을 이제 사망의 성대한 시기로 올려 세워야 할 터인데 불자를 여기서 생긴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서 그렇게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겨우 한단 일이 내 권고로 온기 인간사하고 종 적송자 유한이 인간의 모든 일을 버리고 적송자를 따라 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데에 권고하고 있으니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장량이를 뭐라 평가할까? 위지 장량에 대하여 말하기를 직이면하적 각허니와 기미를 알고 화를 면하기는 면했다라고 우리는 가히 말할 수 있지만 유리명교면 바로 명교를 가지고 딱 준해서 보면 유로하여 보면 이건 부득이 사기죄라. 이건 그의 잘못을 도저히 사양할 수가 없는 처지다. 이게 일신의 명철보시는 사마 원공의 논처럼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해야 할 일이 뭐냐? 이제 사망의 태평성대처럼 일대의 태평에 기업을 열어줘야 할 사람이 그런 짓은 않고 겨우 고작 하는 것이 일신의 아니련가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유가 뭐라고 평가했느냐? 위 자방호대 자방에 대해 말하기를 유자 기상이라 하니 선비의 기상이 있다라고 하니 오호라 아 슬프다. 선유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내 관점에서는 자방은 비유야라. 자방은 선비가 아니다. 상수교와 이상지 노인하니 이 흑다리 위에 노인이란 게 저 황석공이라고 하는 도가 인물이에요. 그게 이 이상에서 받은 것이 뭐냐면 이 황석공이라고 하는 것이고 황석공이 전해준 것은 이 소설하는 병서예요. 바로 이 이상의 노인에게서 이 말은 노인이 황석공이에요. 이상의 이 황석공이라는 노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으니 노인하니 기 본령이 그 근본이 고 황로지학이라. 황로지학이라고 한 것이 바로 도가다 이 소리예요. 도가의 학문을 받은 것이다.
자시 고르러 이로부터 그 뒤에 자 자시 고르라는 이것이 뭐냐면 장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이후로부터 환나라는 어떻게 변했느냐. 청정여 조참하고 청정하기로는 조참 같은 사람이 나왔어요. 사실은. 그래 환나라 초기에는 도가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하기는 조참과 같은 사람이 있었고 공검하기로는 또 문제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 그렇지만 개 불면 함이 거차하니 모두 다 여기에서 빠짐을 면치 못했다라는 이것이 뭐냐면 황로지학이에요. 도가의 학문에서 모두 다 문제나 조참이나 벗어나지 못한 것이에요. 자, 주맹사도자 바로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유수를 말해요. 유학을 주맹을 거꾸로 붙이면 맹주예요. 바로 유학의 맹주가 될 만한 그런 인물들이 없고 이단 사설이 바로 이단 사설이라는 게 도가의 사설로 수칭연어 천하는 마침내 도가의 인물의 평가를 가지고 천하의 어진이라고 일컫는 말은 자방이 실계제라. 자방이 실제로 그런 도가의 학술의 조장을 열어준 사람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참 애석한 일이다. 바로 이 양환필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장량은 두 가지 잘못을 했다. 나라를 위해서는 반드시 분서갱유에 반하는 일을 통해서 태평성대를 열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환고조의 스승으로서 그 역할을 못했다. 가장 급선무를 하지 못하고 겨우 일신의 안위를 지키는 명철보신에 그쳤다. 두 번째, 황석공은 도가적 인물이다. 바로 장량은 도가의 공부를 했고 도가로 환실의 창업의 나라를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장량은 그야말로 이단을 열어준 장본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폄하로 그 책임을 모면하기 힘들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논지는 정통 유가의 입장에서 도가를 이단으로 치부하는 데서 이루어진 논이라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도가라는 비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서갱유라고 하는 것을 막아내지 분서갱유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협서율이라는 것이 진시황 때 책을 가지고 있는 자를 처벌한 것이 협서율인데 바로 이 협서율이라고 하는 것이 책을 가지고 있으면 처벌한다가 이 협서율이에요. 그런데 이 진시황 때 만들어진 협서율이 어느 때 없어졌느냐? 환고조 때 없어진 게 아니에요. 문제 때 없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장량이는 협서율 하나도 협서율이라는 그 한 조건마저도 혁파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런 입장에서 보면 환고조의 스승이라고 자칭한 사람으로서 협서율 하나를 파기하지 못했다라는 거 장량의 책임도 없지 않은 것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장량은 이단으로 비판받아 마땅할 수 있는 그런 근본 소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장량이라고 하는 인물을 개인적 입장에서 보면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환나라 왕실 입장에서 본다면 장량은 비판의 대상으로 대두되기에 당연한 일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끝마치기로 하겠습니다.